오는 24일이면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란 예측은 드물었었는데 종전 소식 언제쯤 들릴지 궁금합니다. 국제부 금철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금철현 기자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자주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또 3자 회담 미국 중재로 열렸었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사실 핵심적인 쟁점에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 4년 동안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엄청난 인명 피해 났었고 국가적 자원도 소모된 만큼 전쟁을 끝나려면 합당한 명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3자 회담이 열렸죠.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측이 협상 뒤에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협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적인 표현으로 이 말은 양측이 원하는 구체적인 목록을 협상 테이블에 일단 올려놓았다는 의미와 함께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협상이 끝난 뒤에 나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Є багато нюансів про те, як гіпотетично може відбуватися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в якому Україна зацікавлена. По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не принято.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아니, 지금 금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협상이 시작된 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벌써 95%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협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런 외교적 수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측이 타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5%나 10%란 얘기죠. 하지만 이게 사실상 협상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협상 타결 뒤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측 간 비무장제를 설치한다든지 다국적 군대를 주둔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미국이 제시하고 일단 양측은 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90%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어떻게 나중에 뒤틀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안전보장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강력한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Те, як житимуть люди. 10% для збереження мільйонів життів. 반면에 러시아는 현재 격전지인 도네츠키의 90% 정도를 점령을 했는데 나머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의 할양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안들을 타결하는 게 핵심인데 결코 쉽지 않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궁금한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언제 끝납니까? 원래는 상반기 또는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협상이 타결되려면 영토 문제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종전협상의 제1항은 영토 조항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 합의 없이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라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교착 국면과 치열한 전투는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미국 CSIS하고 영국의 유수한 싱크탱크들이 분석하는 지금까지의 러시아군 사망자 수는 최소 30만 명에서 35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과 러시아가 참전한 전투에서 사망한 모든 군인들을 합친 수보다 훨씬 큰 숫자입니다. 전투 불능에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 이상을 훌쩍 넘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최소한 러시아군의 절반 정도 수준에는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병력 고갈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러시아는 서방 국가의 봉쇄 조치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당장 뭐 종전 협상에도 미국이 참여하고 있고 또 북한까지 참여하면서 또 한반도 정세까지 영향을 받았었고 또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나토, 유럽 지금 뭐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와 기구가 지금 얽혀 있는데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계속 심각하게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러시아에서는 나토가 확장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을 쏟아냈었죠. 네. 나토는 소련 시절에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 동맹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군사 동맹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 나토가 급속히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러시아가 결코 원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핀란드도 75년간 유지했던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을 했고 스웨덴도 나토에 합류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흑해에서 터키는 물론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까지 가세해서 대러시아 해상 봉쇄에 나섰고요. 폴란드가 대폭적으로 병력을 증강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영향력이 평소에 강했던 발트 3국에는 나토의 주둔 병력이 증강되고 있고 감시 센서가 장착된 장벽들이 건설 중입니다. 핀란드가 이에 더불어서 러시아로 이어진 국경 검문소를 전면 폐쇄하고 장벽을 건설하면서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까지를 유발해온 러시아의 동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00년 만에 러시아의 동진을 하게 된 상황인 만큼 전쟁 장기화는 러시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